민주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입니다.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재명을 사지로 몰았던 시옥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물샐 틈 없는 정청래 당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청래 당대표의 약속, 저 또한 지키겠습니다. 저는 대장동 변호인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이재명 대통령 곁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개혁 방향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의 청문은 저내란 세력, 저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합니다.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당과 총리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당청 원팀입니다. 예, 유동철, 문정복, 이건태, 이성윤, 강득구 이 5명의 후보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말이죠. 대체적으로 누군지 잘 몰라도 무슨 얘기하는지가 딱 들어오죠. 누구랑 가깝고 이 선거 구호가 무엇인지. 이재명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아마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고 2대 1이에요. 예. 보니까. 정청래 대표를 얘기하는 후보가 2명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예. 유동철 후보하고 이건태 후보는 친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정복 후보하고 이성윤 후보는 친청이고 예. 강득구 후보는 김민석 총리와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색깔이 없게 얘기하신 분인데 예. 2대 2대 1인데 예. 저는 결과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됐을 때 상당히 이제 개딸 중심으로 한 김어준 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이 지지를 해서 결국 된 건데 이 사람들이 과연 친청을 계속 해줄 거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민주당이 언론이나 뭐 이른바 이 망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쪽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보호장치다라고 강조하는 그 내용이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핵심이겠죠. 불법 또는 허위나 조작 정보인지 알았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단순 실수나 공익 목적 유통은 책임 제외한다. 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언론 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번에는 그 어떤 의도, 누구를 뭐 해할 목적으로 또 허위인 줄 알면서 상당히 요건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장치를 열어줬다.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있는 정치인, 대기업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사실 좀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이건 입막음용이다. 결국 정권을 가진 자, 그 정권을 가진 자가 보수든 진보든 간에 본인의 정권에 유리한 측면으로 원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 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판적인 것을 결국 못하도록 하려고 강화시키기 위한 법인 거죠. 왜 민주당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 그런 집단이 이런 거에 손을 대냐고요. 먼저 그것도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고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메랑이 될 거다. 이재명 정권이. 나는 글쎄요. 그렇게 겁이 나나요? 네거시 미디어는 무시하면 되고 그다음에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재갈을 다 물리고 그렇게 한다고 정권의 안녕이 보장되지 않거든요. 저는 대단히 문제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허위 사실의 문제는 명예훼손죄를 통해서 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기존의 제도들이 있거든요. 형법상에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언론이나 유튜버나 이쪽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과잉 입법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라는 것은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이게 판례를 통해서 결정이 좀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고 가장 우려되는 거는 최종적으로 고의적 허위 조작 정보가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때까지에 걸리는 시간들 이런 것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이 고통을 받고 진실 보도를 또 하는 데 있어서 되레 장애가 되는 이런 요인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점들을 우려해서 중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뒀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법 체계 자체가 중간 판결이 있는 그런 법 체계가 아닙니다. 그 일종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가처분 신청에 관련된 거는 그것도 중간 판결이라고 보기는 좀 많이 네.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될 거냐 이거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치나 사회에 있어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고 가장 크게 무리를 일으켰던 집단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권이 아닌가. 그럼 정치권에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것이며 징벌을 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좀 잘 됐다 싶은 게 호시탐탐 그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걸 삭제하려고 민주당에서 좀 노려왔었는데 이런 법을 만든 이상은 본인들이 규정받을 수 있는 적용받을 수 있는 선거법상에 네,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면 안 된다. 없애면 이건 내로남불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예. 그 이제 중간 판결 제도 같은 걸 둔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요. 일종의 이건 언론이나 뭐 유튜버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중간 판결을 하려고 해도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점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처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 그러니까 일종 책임을 언론이나 이쪽에 주지 않으려고 그런 장치를 뒀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송으로 가면 네. 막상 언론에서는 이게 허위 조작 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그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취재원 보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안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질질 끌리다가 결국엔 소송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전문가들 중에서는 많이 계셨고 그리고 이 법이 꼭 민주당에 좋은 법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일들이 많고 그 진영 중에 하나인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당장 이 법에 의하면 그 한동훈 전 대표한테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이 물어줘야 되는 돈이 5배가 될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른바 어디 저 술집에 갔었다. 예.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마구 퍼뜨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는 과정에 있고 이미 법원의 판결이 끝난 이 정치권의 성폭력 문제, 안희정, 박원순 이런 전 시장 같은 사람들의 성폭력 문제에 법원이 다 죄가 있다고 판결을 해도 아직도 무죄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예.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이 법이 꼭 도움이 될까?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야, 그 찌라시 있잖아요. 네. 찌라시 유통되는 예. 거. 그다음에 대기업 정보팀 이런 분들이 막 그 사설 정보 유통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의 미디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관심은 한정이 돼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제는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의혹만 있으면 다 허위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 거는 그런 또 뉴노멀로 가게 되지 않을까 너무 우려됩니다. 예. 어쨌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어쨌든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있다. 이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이제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중간 과정에 없어졌다가 이게 또 다시 살아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권을 한 게 이거는 자기는 반드시 발의하겠다. 다시 재발의하겠다.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언론은 레거시 미디어 특히 뭐 지금 또 일각에서는 뭐 재래식 언론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그
전통적인 언론사 그동안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신년 업무 보고하는 걸 쭉 보면은 변화를 상당히 강조하는 게 예전에는 그 언론들이 기존에 있던 언론사들이 보여주는 것만 국민들이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되지 않느냐 업무 보고조차도 옛날에는 언론이 보도한 업무 보고 내용만 국민들이 알았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모든 내용을 다 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변화 이런 측면은 뭐 상당히 뭐 바람직한 거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언론이 어쨌든 간에 권력을 감시하고 또 금력을 감시하고 그래서 세상이 좀 부정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또 때로는 비판도 받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칫 그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과 근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법안들이 그러니까 법원에서 소송으로 또 때로는 뭐 가령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법 왜곡죄처럼 어떤 행정기관의 어떤 자의나 뭐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한 거냐 아닌 거냐 자꾸 이렇게 행정이나 사법부 쪽에 뭔가 이 권한과 그 개입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라고 하는 부분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그런 부분들 대단히 소중하게 가치로 생각해 왔던 민주당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3대 개혁을 얘기하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또 상임위에서 수정하고 법사위에서 수정하고 또 본회의 직전에 다시 또 수정하고 이렇게 뭔가 급하게 이렇게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여연대라든지 아니면 뭐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여당이나 정부 측에 좀 우호적인 여론을 많이 형성해 왔었던 시민단체나 언론 쪽에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언론 노조도 오늘 또 좀 비판하는 성명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얘기. 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집권당이 이제 국회 운영을 할 때 저도 이제 그 원내대표실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대통령과 정무수석하고는 바로 한 라인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은 다 묵인이 됐을 거예요. 묵인이 됐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법안 처리가 되는 상황이지 대통령실과 그 민주당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걸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정권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쭉 얘기해온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거에 결국은 허상 아니냐. 실제로는 자기들은 비판 못하게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집권당이고 집권 세력이고 최고 권력자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법으로밖에 해석을 더 하겠냐 이거죠. 사실은. 또 그 전통적인 언론에 대한 이제 불신들이 워낙 컸잖아요. 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워낙 또 컸다. 뭐 그 부분은 또 레거시 미디어에서 종사하는 기자들 또 언론인들이 또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결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그 장치도 다 만들어 놨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통과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과연 행사할 수 있는지는 뭐 봐야겠습니다만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세 분 생각도 보태신 말씀이 있습니까? 네, 뭐 제가 할 말 앞에서 다 하셨어요? 나왔습니다. 네. 앵커가 오늘 다 했어요. 표현의 자유를 조금 제한당하신 것 같습니다. 자유를 제한당하기보다는 다 할 말을 다 뺏기셨어요. 해주셨기 때문에 예. 주호영 부의장님처럼 빠지겠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 언론도 각성하고 그런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또 보장돼야 하겠죠. 갑자기 또 지난 정부 때 있었던 바이든 난리병 같은 이런 상황을 과연 언론이 보도를 그냥 거침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세상이 그래야 당연히 또 해야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못 받을 것 없다, 못 할 것 없다 하자. 그런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구체적인 방안 누가 추천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정청래 대표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학업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하자며 패스트트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트랙입니다.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 자고 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합시다.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고 외치는데 아직까지도 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이 유죄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막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전재수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민주당은 문계기와 침대 축구의 정당입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경고합니다. 지연 전술을 계속한다면 이는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110명의 의원이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길 원한다면 조건 달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법에 동의하십시오. 자, 뭐 똑같이 신속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특히 개혁신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일단 그 법안이 성안돼서 제출이 됐잖아요. 야당에 의해서. 그럼 네. 그 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뭔지. 예를 들면 수사 대상이라든지 수사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천은 누가 한다든지 그게 핵심 세 가지잖아요. 그 핵심 세 가지 중에 우리도 자기네가 추천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 제3자 중에 다른 예를 들면 뭐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도록 한다든지 다른 기관을 대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협의를 해야죠. 지금 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수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제로는 증거인멸이나 짜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저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합의할 건 합의하고 대안을 낼 건 대안을 빨리 내라. 그래야 속도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각각이 그 민주당 안도 법안을 냈고 다 법안을 낸 다음에 협의를 하자?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걸? 그래서 저는 즉각적으로 하자는 얘기에 동의한다면 이미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아까 금방 얘기했던 수사 대상 그다음에 수사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할 거냐.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할 거냐. 아니면 뭐 박근혜 정부까지 올라갈 거냐. 그 기간을 정하고 그 시작 지점과 최근까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문제는 추천이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야당이 만든 그 법안에는 네. 제3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법원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대법원. 그러니까 예. 법원 행정처에 2명 이렇게 하게 돼 예, 있는데 예. 그걸 못마땅하면 대한변협에서 하자고 주장하세요. 예.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천하지 말라. 예. 추천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양쪽 의원들이 연루되는 의혹이 다 연루 있으니까.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다. 그 양측만 빠지면 제3자가 당연히 공평하게 한다는데 뭐 조국혁신당이든 개혁신당이든 다른 제3지대 정당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네, 일단 특검 추천 주체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인데, 근데 저는 조금 의견이 모일 소지가 점점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민의힘 쪽이 추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 않고 현재 나오는 얘기가 법원행정처의 추천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국민의힘 스스로 제3자 추천을 그렇죠. 얘기한 거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민변 추천 의뢰설이 나왔는데 일단은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헌법재판소하고 대한변협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법원행정처나 헌법재판소는 사실 이게 사법
쪽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판결이나 판단을 위한 당사자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무리가 있다. 과거에 대법원 추천의 특검 전례는 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한변협 정도밖에 남지 않는 거 아닌가. 대한변협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이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좀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체로 보이고 거기서 한 3명 정도 2명이나 3명을 추천을 해서 국회에서 이거를 마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 임명하는 이런 구조로 예전에 드루킹 특검도 대한변협에서 추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빨리 중지를 모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들 조국혁신당도 이 법안을 내놨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가 피의자로 입건되면 조국혁신당이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수사받는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자. 뭐 여기서 이렇게 접점이 찾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교섭 단체들만 추천을 했던 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예. 어쨌든 이 얘기 제일 먼저 발빠르게 시작하신 당은 개혁신당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법안을 냈던 만큼 여기에 명확하게 연루되어 있지 않은 정당들이 추천을 한다는 것도 전 하나의 안일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대한변협 안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최대한 빠르게 이걸 좀 모아가지고 실제로 추진하는 걸 텐데 근데 마치 그 조국 대표하고 장동익 대표 토론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디테일 논의에서 흐지부지 됐던 것처럼 그러게요. 그 뭐 다 안 될 줄 아셨죠? 안타깝게도 예. 예상이 틀리길 예. 바랬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가 오늘 기사에 민주당이 통일교특검 헌법재판소 추천도 검토하는데 뭐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럴 때야말로 좀 여야가 협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해서 뭐 어떤 안을 그 특검을 도입하고 말은 똑같은데 지금 정작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특검이 과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특검 전까지는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 추천이었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 크게 문제가 없었고 이제 이해 당사자의 정당이 배제된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특검부터인데 네. 그때는 이제 보수 정당이 배제됐고 이번에 그 3가지 특검이 그 발의됐을 때도 추천은 국힘은 배제됐잖아요. 그랬죠. 그렇듯이 지금 통일교 관련 그 정치자금 또는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당은 추천 권한을 배제시키면 돼요. 예. 그것만 합의가 되면 대한변협이든 아니면 제3지대 정당이 뭐 2명을 추천을 하든 예. 그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근데 양 정당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오는 방식으로 자꾸 고집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1명, 국힘이 1명 추천했어요. 그럼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 관련 인사 특검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하고 국민의힘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또 글을 올린 모양이에요. 민변 출신 특검 이거 아마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민변 출신 특검이 할 바에야 통일교 수사 내가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제 이 가능성은 아예 뭐 제로긴 합니다만 예.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하나의 현안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 꼭 참여를 하네요. 예. 지금 참여 안 하면 예. 본인이 힘들거든요. 존재감이 계속. 예. 존재감의 문제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당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예.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그 많이 부각을 시켜서 예. 나 이런 사람이야 예. 라는 게 있어야 예. 버팀목이 좀 생기겠죠.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뭐 당에서 지금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개혁신당이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언제든 환영입니다. 예. 다 열어놔야죠. 예. 이준석 대표 입장도 그런가요? 아마 그럴걸요. 이 자리에 아닌 것 나와서 같은데. 연료는 있다고 말은 했는데 아니 문은 예. 열어놨는데 그거 오겠습니까? 오자마자 당원 게시판 의혹을 밝혀라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예? 오자마자 당원 게시판 의혹을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아니 다른 당에 있을 때 따지는 거 있는데 아닙니까? 뭐 예. 과거를 묻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남았는데 말이죠. 민주당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최고위원들이 그만둬서 세 자리를 메우는 그 보궐선거를 아마 다음 달 중순에 하는데 첫 합동연설회가 어젠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했는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입니다.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재명을 사지로 몰았던 시옥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물샐 틈 없는 정청래 당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청래 당대표의 약속, 저 또한 지키겠습니다. 저는 대장동 변호인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이재명 대통령 곁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개혁 방향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의 총무는 저 내란 세력, 저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합니다.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당과 총리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당청 원팀입니다. 예, 유동철, 문정복, 이건태, 이성윤, 강득구 이 5명의 후보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말이죠. 대체적으로 누군지 잘 몰라도 무슨 얘기하는지가 딱 들어오죠. 누구랑 가깝고 이 선거 구호가 무엇인지. 이재명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아마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고 2대 1이에요. 예. 보니까. 정청래 대표를 얘기하는 후보가 2명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예. 유동철 후보하고 이건태 후보는 친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정복 후보하고 이성윤 후보는 친청이고 예. 강득구 후보는 김민석 총리와 가까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색깔이 없게 얘기하신 분인데 예. 2대 1인데 예. 저는 결과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됐을 때 상당히 이제 개딸 중심으로 한 김어준 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이 지지를 해서 결국 된 건데 이 사람들이 과연 친청을 계속 해줄 거냐 아니면 그건 아니야. 최고위원은 그래도 좀 골고루 가야 돼. 이런 판단을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뭐 이거는 물론 전체 연설에서 일부를 따와서 예. 들려드린 거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여기에 다 나타난 것 같고 암울한 것은 다들 이재명 정청래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민주당이면 거대 정당이고 예를 들면 미국 민주당 같으면은 중도에 가까운 세력도 있고 또 좌파 쪽에 가까운 세력이 있어서 정책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딱 걸고 경쟁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융합을 하고 화합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최근에 여러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당내에서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예전의 사례들만 봐도 뭐 금투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내에 비교적 진보적인 쪽하고 보수적인 쪽 이런 쪽이 분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결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결국 이재명이냐 정청래냐 이렇게 돼버렸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양쪽 간에 뭔가 미묘한 기류가 있다는 건 알지만 무슨 그런 국가 운영이나 정책에 큰 차이가 있는가 이게 다 의아하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사람 이름 걸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쁜 것은 당의 입장에서도 나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대통령이랑 대표 둘 중에 한 명이 타격을 입게 생겼다. 이게 좀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장혜영 의원 보태실 말씀 있으면 짧게. 네. 지도부 흔들면 내란 세력이다라는 말은 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아주 발끈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예 사퇴 요구를 예. 유동철 후보는 했던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지면 내란 세력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 선거에서 시민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탄절 전날 주연일의 뉴스 직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성탄절 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